이곳은 서울 중구 남산. 곳곳에서 영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어뿐만이 아닙니다.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심지어 중국어까지 들립니다. 남산에 무슨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던 것일까요? 뉴스, 신문 어디에서도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남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작은 한 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넷플릭스에서 반영된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만화였습니다. 한국 설정과 한국적인 배경이 물씬 풍기고 있었죠. 도대체 어떠한 매력의 한국적인 배경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왜 한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궁금한 이야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행 비행기에 타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하나가 정말 미국 독립기념일 차트 1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PBS에서 10년 넘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7월 4일 아침 스포티파이 차트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 애니메이션 OST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제치고 1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제 동료들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애슐리, 이거 진짜야? 프로듀서 톰이 모니터를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물어보더군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현상의 진원지를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 눈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애니메이션 속 주요 배경인 남산이라는 곳이 궁금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남산으로 향하는 길. 기사분이 영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산타워 가시는 거죠? 요즘 외국 손님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모르게 데몬헌터스 때문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기사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맞아요. 그 애니메이션 하시더군요. 남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등산로 초입부터 들리는 언어가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많았어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까지. 마치 유엔 총회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천천히 걸으면서 이 광경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외국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데몬 헌터스 OST를 틀어놓고 정말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걷고 있더라고요. 어떤 독일 소녀는 여기가 카이토가 악마와 싸웠던 그 계단이야. 라고 친구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왜 한국까지 와서 이 애니메이션을 따라 걷고 있나요? 베를린에서 온 마리아라는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한국이 정말 궁금해졌어요. 특히 이 남산이요. 화면으로만 보던 곳을 직접 걸으니까 정말 신기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애니메이션 인기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라는 걸요. 한 작품이 실제 지역의 풍경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차트 1위를 차지한 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여기 남산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남산을 찾았습니다. 어제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좀 더 차분하게 이들의 행동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젊은 커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데몬 헌터스 7화에서 카이토가 서 있던 벤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저는 잠깐 당황했죠. 저보다 이들이 남산을 더 잘 아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한 남자분이 다가오셔서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 장면이요. 저쪽 전망대 쪽에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장민석 씨였습니다. 남산공원 외국어 안내 담당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정말 바빠졌어요. 장민석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데몬 헌터스 인기 이후로 하루에 수십 명씩 똑같은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아예 애니메이션을 다시 봤죠. 장면별로 실제 위치를 매칭해서 지도도 만들었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공무원이 애니메이션을 공부해서 관광객들에게 설명해 주다니. 장민석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직접 만든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가 카이토의 첫 전투 장면이고 저기가 레이나와의 만남 장소예요.
외국인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와, 정말 그대로네요. 프랑스 커플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관광 안내가 아니라 문화 번역 작업이구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외국인들의 다음 질문이었어요. 기념품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데몬 헌터스 관련 굿즈가 있나요? 장민석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아직 공식 기념품점은 없어요. 하지만 명동이나 홍대에 가시면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현상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일어났는지를요. 한국도 이런 폭발적 인기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장민석 씨 같은 분들이 즉석에서 대응하고 계셨죠.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장민석 씨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진심으로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보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 교류의 진짜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남산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저는 이 현상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목격했습니다. 모두가 환영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김정자 할머니를 만났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70대이신 이분은 남산 근처에서 평생을 사셨다고 하더군요. 여기가 내 산이었는데 이젠 외국인 천지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섭섭함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엔 조용히 산책하며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요즘엔 시끄러워서 못 오겠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사진 찍고 우리 할머니들은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었습니다. 남산 입구 기념품점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장사가 이렇게 잘 된 적이 없어요. 굿즈 수요가 3배는 늘었죠. 특히 한국 전통 소품들이 인기예요. 박 사장님이 신이 나서 말씀하시더군요. 부채, 한복 키링, 전통 문양 스티커. 이런 걸 외국인들이 막 사가요. 데몬 헌터스에 나온 거랑 비슷한 거 없냐고 묻기도 하고요. 저는 이 양극단의 반응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문화 콘텐츠가 가져온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김정자 할머니와 박 사장님이 우연히 마주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사장님은 좋겠어요. 돈이라도 벌지. 할머니가 씁쓸하게 말씀하시니까 박 사장님이 대답하셨어요. 할머니, 그래도 우리 동네가 유명해진 거 아니여? 유명해져서 뭐해, 살기 불편한데. 할머니의 말에 박 사장님도 잠시 말문이 막히셨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이 현상의 복잡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영상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문화 콘텐츠의 파급력이 이렇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일 줄 몰랐다고요. 차트 1위는 숫자였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진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제작자로 일하면서도 이런 현실적 충격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콘텐츠가 관광, 경제, 심지어 지역 주민들의 일상까지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처음 실감했습니다. 이건 정말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사회 현상이었어요. 주말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토요일 오전 남산 등산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등산로에 줄이 서 있었거든요. 산을 오르기 위해 줄을 서다니. 이거 완전히 놀이공원 같네요. 옆에 있던 일본인 관광객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사람들이 차례차례 앞사람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젊은 외국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걸 전혀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우린 데몬 헌터스 주인공이야. 미국에서 온 대학생 그룹이 소리쳤어요. 카이토도 이 길을 걸었을 거야. 스페인에서 온 마르코라는 청년은 아예 코스프레까지 하고 왔더군요. 1년 전부터 계획했어요. 데몬 헌터스 보고 꼭 한국에 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눈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가 이렇게 막히자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대응에 나선 거예요. 안내판을 새로 설치하고 안전 요원도 배치했어요. 처음 겪는 일이에요. 현장을 관리하는 공무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등산로에 교통체증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등산 교통체증이라는 말이 실제로 존재할 줄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산길에서 신호등 기다리듯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 행정력은 정말 빨라요. 독일에서 온 관광객이 감탄하더군요. 어제까지 없던 안내판이 오늘 아침에 생겼어요. 독일이었으면 몇 달은 걸렸을 텐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놀랐어요. 정말 하루 만에 현장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안내판, 안전요원, 심지어 간이 화장실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오후에 촬영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함께 왔더라고요. 손자가 데몬 헌터스를 너무 좋아해서 같이 왔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현상이 단순히 외국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인들도 자국의 콘텐츠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발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니메이션 하나가 정말로 모든 세대, 모든 국적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흘러간 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저녁 남산 근처 주택가에서 소음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밤늦게까지 데몬 헌터스 OST를 크게 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새벽 1시까지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한 주민분이 영어로 항의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관광객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안 되니까 갈등이 더 심해졌죠. 다음 날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남산이 망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등산로가 훼손되고 있다는 거였죠. 하루에 평소의 5배가 넘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환경단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남산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발표를 듣고 정말 착잡했어요.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부작용도 낳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미국에서 차트 1위를 했을 때는 그냥 좋은 일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어요. 목요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거였어요. 한 애니메이션 때문에 시 차원에서 대책 회의를 연다니. 관광 활성화는 좋지만 주민 생활과 환경 보호도 중요하죠.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뉴스에서 들었어요.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도록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지금까지 찍은 영상들을 다시 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신기하고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문화 콘텐츠의 힘이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어요. 차트 순위를 바꾸는 것도 대단하지만 실제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다니. 그것도 좋은 영향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들까지 만들어내면서요.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이런 복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문화 콘텐츠가 가진 양면성까지 보여줘야겠다고요. 이게 바로 진짜 저널리즘이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더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적응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 케빈 리와 함께 남산을 오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처음엔 이상했어요. 한국에 와서 영어가 더 많이 들린다니.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이 진짜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케빈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데몬 헌터스를 보면서 처음으로 내 뿌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이러니하죠. 애니메이션으로 내 정체성을 찾다니. 등산로 곳곳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었거든요. 한 할아버지가 독일 관광객에게 몸짓으로 길을 안내해 주시는 모습. 일본 소녀가 한국 아주머니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해요. 70대 이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외국 친구들이 우리 문화를 좋아해 주니까 고맙죠.
처음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겹네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교류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 프랑스 가족을 만났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딸에게 데몬 헌터스에서 카이토가 왜 이 산을 지키려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니까 지키고 싶었을 거야. 어린 딸이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한국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진짜 이해가 생기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보면서 케빈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인 것 같아요. 케빈이 말했습니다. 언어나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요. 맞아요. 저도 동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관광객들이 애니메이션 따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진짜 문화 교류가 일어나고 있네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현상이 단순한 한류 붐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의미 있는 문화 소통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을 입구로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과 진심으로 만나고 있었거든요. 이건 관광이 아니라 진짜 교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산에서 내려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두 한 곳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데몬 헌터스 굿즈가 있다는 소문 들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들을 따라 박물관으로 향했어요. 박물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입구에 긴 줄이 서 있었거든요. 박물관 관람이 아니라 굿즈 사러 온 거예요? 저는 줄에 선 관광객들에게 물어봤어요. 둘 다요. 프랑스 소녀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박물관도 보고 기념품도 사고요. 일석이조죠.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자 더욱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전시실을 둘러보는 외국인들이 진짜 진지하게 한국 문화재를 감상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쇼핑만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데몬 헌터스에서 본 전통 문양이 여기 있네요. 독일 관광객이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정말 고증을 잘했구나. 하지만 진짜 대박은 뮤지엄 샵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한산에 쓸 기념품점이 완전히 북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면세점이 아니라 박물관 샵에서요. 전통 문양 에코백 품절이에요. 직원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조선 백자 디자인 머그컵도 오늘 아침에 다 팔렸고요. 저는 이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뮤지엄 샵 담당자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분이 백소은 디자이너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백소은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전통 문양 굿즈들이 이렇게 인기를 끌 줄 몰랐거든요. 하루에 평소에 10배씩 팔려나가요. 백소은 씨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MD 디자인을 담당하는 분이었어요. 데몬 헌터스 덕분에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 디자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하죠? 애니메이션 하나가 천년된 문화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전통 매듭 키링이었어요. 데몬 헌터스 주인공 카이토가 차고 있던 부적과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어요. 백소은 씨가 웃으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백소은 씨가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우리 전통을 이렇게 진심으로 알아주니까 정말 뿌듯해요. 제가 하는 일이 진짜 의미가 있구나 싶어서요. 그날 오후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놀라운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면세점보다 박물관 샵에 외국인들이 더 많이 몰리다니. 이건 정말 예상 못한 문화 현상이었어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진짜 문화적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촬영일, 다시 박물관을 찾았을 때 더욱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긴급 생산 들어갔어요. 백소은 씨가 전화를 받으면서 소리쳤어요. 전통 매듭 키링 3,000개 추가 주문. 뮤지엄 샵이 완전히 전쟁터 같았어요. 직원들이 박스를 나르고 진열대를 다시 정리하고 품절 안내판을 붙이고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의 5배예요. 박물관 관계자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재 관람객도 30% 늘었고요. 정말 꿈만 같아요. 그때 서울시에서 발표한 새로운 정책 소식을 들었어요. 콘텐츠 기반 관광지 분산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남산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니까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거였어요. 데몬 헌터스 외에도 한국 콘텐츠는 무궁무진해요. 서울시 관광과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더 큰 기회로 만들어가는 한국의 대응 방식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산을 오르면서 지난 몇 주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미국에서 차트 1위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단순히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와서 목격한 건 그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하나가 실제 관광 패턴을 바꾸고 지역 경제를 움직이고 사람들의 문화인식을 바꾸고 심지어 정부 정책까지 만들어냈어요. 이건 단순한 콘텐츠 성공을 넘어선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점 이 현상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모습. 김정자 할머니도 마지막에는 외국 친구들이 우리 동네를 좋아해주니 나쁘지 않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콘텐츠의 힘이 아니라 문화의 언어라는 걸요. 데몬 헌터스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였죠.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을 위해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단순한 한류가 아닙니다. 콘텐츠를 넘어선 문화의 언어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요. 문화의 힘은 정말 무궁무진하니까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